간절하게 남편한테 돈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제 가까운 사람이 돌담 쌓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일을 하면 뭐 하루에 뭐 10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가요. 제주에 있는 친구랑. 그럼 그 친구는 돈을 뭐 10만 원인지 얼마인지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요. 당신은 안 받는데요. 왜요? 뭘 친한데 뭘 그런 걸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구나. 나는 10만 원 벌려고 10만 원 아끼려고 막 발품 팔고 인터넷도 어떻게 더 싼 건지 뭐 중고 시장 가서 사오고 막 팔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 우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고깃집에 가면 뭐 2만 원씩 막 턱턱 팁을 주고 저는 팁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당근 농사를 도와줘서 돈이 수입이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 생겨요. 그 50만 원을 저는 5천 원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뭐 신세진 사람들한테 막 보내요. 당근 박스 보내고 하니까 남는 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없지만 그래도 여보 이번에 당근 팔아서 내가 50만 원 버는데 25만 원 당신 줄게. 한번 이렇게 하면 난 그 돈이 너무 소중할 것 같아. 한 번도 통장에 돈이 쌓여본 적이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나가요. 이제 저희 서울에 집도 렌트예요. 이렇게 몇백만 원씩 돈이 이제 월세가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뭐 한 150만 원, 뭐 기름값까지 하면 2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저도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뻔하잖아요. 저희는 저축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시댁 친정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저 하나 한 거예요.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 봉투로 100만 원을 받아본 기억이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매달 생활비를 벌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을 보면 늘 그냥 한량 같은 한심하기도 하고. 돈 버는데 재주가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돈을 안 벌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울고 불고 화를 내고 나가서 주유소 알바를 하던지 뭐라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얘기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또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 뭐 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 그거를 제가 융통해서 쓸 만한 여유는 저희한테 없는데 자꾸만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약간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기침이 커서 매달 벌어야 되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 집이 네 채예요. 집이 네 채는 네 채가 다 렌트예요. 매달 돈을 내야 돼요, 집 값을.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동차도 렌트예요. 애들한테 학비 보내는 게 수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감당을 누가 지어오고 저 혼자 하거든요. 물이 막 홍수처럼 내려올 때 그 댐 앞에 내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홍수가 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계속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막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신이 내린 꿀팔자라고 해서 그냥 저희끼리는 이게 분위기 좋게 그냥 이렇게 농담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인터뷰 화면이 온도차가 있죠. 너무 심해요. 꿀이 마냥 달지만은 않다. 아니 왜 사람들이 믿을 구석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뭐 부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또 다른 뭔가가. 근데 저는 정말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독감과 막막함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아무리 남편을 닥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이렇게 정말 태풍 부는 바닷가에 절벽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남들은 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고 힘이 세다고 늘 생각하지만 또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나냐 그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고 벌어놓은 게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매달 벌어야 되는 돈은 또 아이들이 뭐 유학을 이제 간 지가 10몇 년 됐어요.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잘 자랐는데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월급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다 우리는 뭐 일용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달 다르니까 그 벌이가 언젠가 또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우울증에 안 걸리고 공황장애가 안 걸렸는지 그게 좀 희한할 정도예요. 진짜. 좀 달리는 호랑이에서 내릴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제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돈을 못 번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돈을 쓰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사고를 한 것이 북에서 온 사람들 지금 이제 한 3만 4천 명, 3만 5천 명 되는 북에서 오신 우리 실향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 센터에서 사례비를 제가 많이 받았지만 사실 아내한테 갖다 줄 여유는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한 7, 8년 그런 생활이 지나고 제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가 보니까 농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팔로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서울에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좋은 먹거리를 좋은 분들하고 쉐어하면 나누면 저도 좀 수입이 일정하게 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네, 아예 그러다 보니까 벌었기보다는 100만 원씩 뭐 몇 년을 초창기에 벌었고 그 다음에 뭐 한 뭐 200만 원씩 벌었다 치면 그거 뭐 다 자기 용돈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한 거고 또 못 번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제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가장 남편의 벌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었다는 거고 진짜 그래요. 왜 나만 벌어? 이건 아니에요. 전 여자가 벌 수도 있고 남자가 벌 수도 그렇죠. 있고 인컴은 어디서든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아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나도 좀 도와야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없으면 애들 들어오라 그러면 되는 거고 작은 집에 가서 살면 되는 거고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제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63세부터인가 55세부터인가 받잖아요. 그걸 좀 미리 땡겨 받을 수도 있대요. 네, 알아보니까 맞아요. 누가 땡겨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면 우리도 국민연금을 좀 뭐 100만 원이든 얼마든 땡겨 받는 게 어떨까. 고정적인 수입이 관리비라도 좀 내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나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남편으로서 발맞춰주는 그런 자세가 저는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독하고 힘들고 얄밉고 한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혼자 다 이제 모든 살림을 다 꾸려가신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간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방송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월급쟁이였죠. 네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아이들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전업주부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프리랜서가 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규모가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 한 지 지금 10여 년 됐는데 그동안은 남편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혼자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다 보내고 정말
마이너스 됐다가 조금 갔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조금 갔다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늘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되고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 보내야지, 혼자서 책 봐야지, 자료 만들어야지, 책 써야지, 뭐 방송 준비, 옷 의상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많이 울었어요,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리고 차를 세우고 어떤 집에 못 들어가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몸이 갱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짐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들어가 소파에 이렇게 누울 정도로 치울 수 있는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남편 여기 속에서 막 나와요. 그놈의 인간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나만 남편이 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10만 원이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방송 일 할 때 운전이라도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 너무 스케줄 바쁠 때는 해줄 때도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갑자기 오긴 힘들죠. 선생님 말씀 계속 옆에서 듣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걱정하거든요. 애들이 학교를 동시에 다니게 될까 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것도 되게 현실적인 학원을 최소한 따블이 되니까. 따블이 되니까 엄마들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고민을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미국 뉴욕에 지금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가슴이 막 피가 말라요. 나이대도 조금 비슷해요. 연년생. 애들이 몇 년 같이 몇 년 전에 동시에 대학을 다녔고 지금 또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올가을에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내년 여름이면은 제가 어떤 등록금을 댄 거는 이제 졸업이 될 것 같아요.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좀 사전에 미리 네, 좀 네.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경제적인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갈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점수를 봤는데요. 보통 이제 기준점이 50점이면 우리 윤영민 선생님은 70점. 네. 꽤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황 선생님은 65점. 같이 높게 네. 높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는 지속되었던 문제인 것 갈등이고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형태로 재현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요만큼도 허투루 시간을 시간이 쓰시는 없어요. 게 없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쩌다 아플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세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일을 펑크낸 적은 없어요. 정말 죽는 힘을 다해서 끌어 모아서 일을 했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못 걸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일을 약간 미루거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못 움직이니까. 그럴 때 빼놓고는 그냥 이렇게 조금 피곤하고 아프다 했을 때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왔고 길게 쉰 거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일주일. 그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접촉하면 격리하잖아요. 네. 그렇게 격리한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자의로 쉬신 적은 거의 없어요. 쉬는 적은. 그러시구나. 네. 그것도 더불어서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찌됐든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 선생님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 텐데 좀 그 윤영민 선생님을 좀 걱정하시는 면이 있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더불어서 궁금한 것 같아요. 걱정이 됐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부분데. 네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내일 당장 끊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염려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사람은 저한테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왜냐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염려를 땡겨와서 제가 굳이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를 땡겨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 그만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돈에 대한 개념 저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생활의 수단이니까.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단인데 이 수단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저보다 제 아내가 그 수단을 훨씬 더 그동이. 잘하니까 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긍정적으로 삽니다. 우리 흔히 꿀벌, 여왕벌이 아니라 꿀벌이시거든요. 꿀벌이죠. 그리고 개미로 보면 일개미. 근데 일개미도 교대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개미도 24시간 일하진 않아요. 일개미들도 아, 교대 근무구나. 네, 교대 근무합니다. 근데 좀 그렇지 교대를 못한 거죠. 네, 못하신 네. 것 같고요. 저도 별명이 완소녀거든요. 완소녀. 완전 그래서 뭐 소녀? 완전 소처럼이라는 여자. 그래서 완전 소처럼이라는 여자. 언제 바뀌었죠 그게?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소남이네. 그래서 제 완소녀의 그룹에 어떤 완소녀 네, 완소녀 네. 제가 우리 황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윤영민 선생님이 이렇게도 뛰고 저렇게도 뛰고 이 일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한 달에 규모를 맞춰 가는데 이 힘듦을 좀 많이 알아주시는지 그 표현을 많이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경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 없거든요. 네. 저는 100이 힘든데 우리 남편은 그거를 한 30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보 너무 힘들어. 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똑같은 소리.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똑같이 힘든데 왜 당신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땐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황 선생님한테 있어서 경제 활동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것 얼마가 됐던 간에 그것이 저한테 들어오면 그것이 경제활동이라고 생각돼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약삭 빠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소소한 이들을 도우면서 얻어지는 잉여 그 정도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기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정말 간절하게 남편한테 돈을 받아보고 싶어요. 돌담을 제주 가서 이제 쌓아요. 이제 가까운 사람이 돌담 쌓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일을 하면 뭐 하루에 뭐 10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가요. 제주에 있는 친구랑. 그럼 그 친구는 돈을 뭐 10만 원인지 얼마인지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요. 당신은 안 받는데요. 왜요? 뭘 친한데 뭘 그런 걸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구나. 나는 10만 원 벌려고 10만 원 아끼려고 막 발품 팔고 인터넷도 어떻게 더 싼 건지 뭐 중고 시장 가서 사오고 나 팔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 우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고깃집에 가면 뭐 2만 원씩 막 턱턱 팁을 주고 저는 팁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당근 농사를 도와줘서 돈이 수입이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 생겨요. 그 50만 원은 저는 5천 원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뭐 신세진 사람들한테 막 보내요. 당근 박스 보내고 하니까 남는 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없지만 그래도 여보 이번에 당근 파서 내가 50만 원 버는데 25만 원 당신 줄게. 한번 이렇게 하면 난 그 돈이 너무 소중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남편이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돌담 10만 원보다 네.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그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죄주살이 하는데 주었다면 저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용이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서로 당근도 나누고 깻잎도 나누고 내가 그분 담배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런 걸로 퉁치는 거 하고 하루에 알바비를 받는 건 난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서운한 게 저는 매달 진짜 엄청난 그 학비를 보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꽤 큰 돈을 정말 어렵게 모으셔서 학비를 조금 보태주셨어요. 그게 한 달 학비도 안 돼. 근데 시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사실 큰 돈인 거죠. 이렇게 도와주셨을 때 남편이 막 흥분을 해서 전화했더라고. 여보, 어머니가 뭐 몇백만 원을 아들 학비로 보내주신대. 대단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는 여보, 나는 10여 년을 그보다 몇 배의 돈을 매달 보내. 나한테 당신 내가 보낼 때 이렇게 흥분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한 적 있어? 어머니는 자기 손자한테 보내는 거야. 나 용돈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게 좀 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돈 보태주는 거는 대단하고 막 흥분한 일이고 네. 자기 아내가 막 뼈 빠지게 일해갖고 엄청난 돈을 보내는 거는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딱 발견을 했거든요. 뭐예요? 뭐냐면요. 뭐예요? 뭐냐면요. 우리 황 선생님이요 말씀을 하실 때 아까 너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제주도에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사시고 팔로를 붙여서 뭐 그러기도 하고 뭐 탈북민들 도와야 되고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이 내면에서부터 힘이 확 나와요. 이 얘기를 하실 때 분명하고 이걸 아주 강단 있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8년간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그분들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만 힘들어요? 옆에 있는 내가 더 힘든데. 맞아. 근데 어쨌든 어. 근데 아내도 사랑하고 아내의 애씀과 고마움을 알지만 이거는 그래 수고했어 이러면 이게 그렇죠. 이게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내의 애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황 선생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약자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강자라고. 어떻게 해요? 아내는 강자라고.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강자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면 좀 그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이 사람은 저를 그냥 항상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를 돈 버는 기회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돈만 벌어서 또박또박 집에만 들어왔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돈을 벌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벌어서 조금 모으기도 하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고 영어로 표현하면 dirty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욕심꾸러기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 그건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계신 거 그건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필요한 건 분명히 알고. 정말 그러세요? 그럼요. 네. 그건 왜냐면 제 몸으로 움직여서 돕고 동시에 저도 인컴이 좀 있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확대만 시키면 좀 더 규모가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제가 선생님이 어떤 인생의 네.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런 면은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황 선생님한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쓰고 남을 돕는 데 써요. 그러면 그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돈이라는 경제적인 약자와 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아내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나누신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사실 황 선생님은 신부님을 하셨으면 딱 맞아요. 신부님을 하셨으면 딱 맞아요. 결혼하지 말았어요. 아니, 정말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모든 활동과 가지고 있는 걸 다 사람들과 나누고 약자를 돌보고 하신 일을 했었으면 아주 그냥 딱 맞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는 너무 힘든 일이죠.